사장님 이거 언제부터 쓰레기 이렇게 쌓인 거예요? 작년 2월 달부터. 작년 2월 달부터요? 어디? 아 그래요? 아니 왜 저기 없어요? 오 여기네. 쓰레기. 야 이거네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쓰레기. 이거 어디 갔냐? 건물이 없어졌는데? 건물이 없어졌어. 근데 땅 자체는 이거야 근데. 가져갔으면 가져가 말았대. 와 이거는 망했네. 우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공장이나 창고 같은 거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다 버려. 돈 받고 다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브로커가 이제 갖다 버린 거지 뭐. 이건 망한 거예요 이거. 주인이 인가 그쪽인 것 같은데. 이게 감정이 4억 2천이에요 지금. 그러면 뭐 팔리지도 않고 뭐 이러니 저러니 그냥 갖다 버리자. 돈 받고 갖다 버렸을 수도 있고 날려 버리자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행정대집행을 해요.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신고를 해. 그러면 이제 김포시청에서 나와서 이걸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에다가 버려. 대신 그 판수? 비용을 주인한테 다 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레기 있는 것들은 절대 받으면 안 돼요. 대집행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받으면 완전 망할 수가 있어. 대집행이 만약에 맞춰졌어. 그러면 기존 채무자가 A였어. 기존 채무가 A인 상태에서 대집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경매가 진행돼가지고 내가 낙찰 받았어. 그러면 나한테 물려요 다. A가 안 냈으면 내가 물어. 그러니까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물어보면 돼요 문의하면. 자치구에. 거기에 문구가 써 있어요. 행정 대집행 됐다 뭐 이런 거. 근데 금액이나 이런 건 안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청에다 문의해가지고 대집행 비용 물어봐서 수익이 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죠. 근데 거의 대부분 안 나요. 사장님 이거 언제부터 쓰레기 이렇게 쌓인 거예요? 작년 2월 달부터. 작년 2월 달부터요? 바지 사장을 잡았다 하더라고. 아, 그죠? 2천만 원 그 묻고 바지 사장 해주는 사람 예. 잡아가지고 일단 경찰서 갔는데 지금 풀려났다 하더라고. 크게 혐의가 없어가지고 바지 사장한테 알고. 야, 그럼 이거 책임 소재도 없네 누가? 그리고 나 언론 알기로는 땅 2억 나왔으면은 폐기물이 3억인데 누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게 내가 관리가 안 되는 공장, 창고, 토지들은 가끔씩 거기 인근 부동산 있잖아요. 사장님들한테 한 번씩은 왔다 갔다 하게끔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임대를 함부로 맞추면 안 돼요. 좀 어디서 잘 준다고 해가지고 맞추면 얘네들이 갖다가 쓰레기를 갖다 적재를 해놔.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 적재를 해놓는 거예요, 막. 근데 지금 아까 저 사장님 얘기로는 형사과장이 와가지고 여기 바지 사장을 잡았대. 근데 바지 사장 잡았는데 무혐의로 처분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거 책임 소재를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럼 결국에는 이 땅 주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부동산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도 중요하다. 이거 유명한 회사에 우리나라 대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지난 주말 수강생분들하고요 임장을 나갔는데 흥미로운 현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토지나 공장, 창고 투자하실 때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해당 물건 사건 번호는요 2018 타경 9666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대곡면 쇠암리에 위치한 임야인데요. 감정가는 4억 2천에서 두 번 유찰돼서요 49%로 저감되어 반값인 2억 500에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에 임장을 간 이유는요 첫 번째, 지목은 임야지만 건축 신고를 하고 토목공사를 진행한 곳이에요.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김포는 입지가 참 좋습니다. 인천과 서울 접근성이 아주 좋잖아요. 공장 창고에 대한 수요가 많고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건 번호를 보면 감정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건 번호가 2018로 시작을 하니까 18년도 감정이 되었고 현재 22년이니까 감정가와 시세 차익이 꽤나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하자가 있을 것이고 이 하자를 해결하면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근에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 분이
운영하시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갔는데 수강생분이 먼저 도착해 계셨는데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물건을 못 찾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주소도 우리가 내비로 정확하게 찍었고 맞게 갔거든요. 근데 사진상의 현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현장에 쓰레기가 이렇게 한가득 쌓여 있어서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경매 정보지 사진상에도 쓰레기가 일부는 방치가 됐었거든요. 근데 감정 이후에 쓰레기가 계속 무단 투기돼서요. 지금은 어떤 영상에서 봤던 그 거대한 쓰레기산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못 찾을 만도 하죠. 경매가 처음 신청되고 나면요.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감정을 하고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이요. 짧게는 6개월, 그리고 길게는 1년, 2년, 3년 더 이상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사건 번호가 2018로 시작을 하니까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4년 정도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감정평가서를 보면요. 최초 감정 시점에는 이렇게까지 쓰레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즉, 감정 시점과 현재 4년간의 기간이 흐르면서 현황이 많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매 입찰에서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임장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렇게 감정평가서와 현황에는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찰 전에 꼭 임장을 가셔야 돼요. 임장을 가지 않고 물건에 입찰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경매 정보지상으로만 봤을 때는요, 이 물건은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가격이 싼 물건이에요. 그래서 경매 정보지와 감정 평가서의 사진만 믿고 입찰을 했다가 낙찰받고 만약에 이제 현장을 갔다. 그런데 쓰레기가 이렇게 몇억 원어치가 쌓여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그럼 이렇게 쓰레기를 무단 투기 당한 물건들,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영상에서요 보셨듯이 이 쓰레기 무단 투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받고 바지 사장 노릇을 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요 경찰에 잡혔답니다. 근데 잡혀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무혐의로 풀려났대요. 쓰레기를 버리고 간 기사들도 잡기가 어렵겠죠. 결국 누구 책임일까요? 땅 주인 책임입니다. 지금 토지 소유주 책임이에요. 지금 쓰레기 처리 비용이 약 3억 이상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토지 소유주가 이 비용이 부담스럽고 억울해서 쓰레기를 안 치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단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요. 냄새도 엄청 많이 납니다.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방치되니까 인근 주민들은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러면 민원을 넣을 거예요. 시청에 민원을 계속 넣을 겁니다. 이렇게 민원이 계속되면요. 시청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행정 대집행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이 행정 대집행이라는 것은요. 행정을 대신해서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국가 비용으로요. 먼저 쓰레기를 처리하고 그 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소유주한테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물건이 경매가 진행이 돼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행정 대집행 비용 있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낙찰자한테 인수가 됩니다. 좀 충격적이지만요. 사실이에요. 낙찰자는요. 이 행정 대집행에 들어간 비용, 이 사건 같은 경우에 3억 이상의 비용이 전부 납부할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행정 대집행에 관한 내용은요. 경매 정보지에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입찰 전에 그래서 시청에 문의해서 그 금액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우리가 투자에 임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동산의 가치가 행정 대집행 비용보다 월등히 높다. 그럼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요. 그 비용 계산과 가치 파악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하시던가 아니면 이런 물건을 그냥 입찰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경우도 있어요. 이 쓰레기를요. 채무자가 일부러 쌓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채무자가 이 쓰레기를 쌓아놓는데요. 이 경우는요. 채무자가 이 쓰레기를 방패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공장 주인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공장에 투자한 돈도 엄청 많아요. 뺏기고 싶지 않겠죠. 그럼 안 뺏기려 하겠죠. 어떻게 할까요? 안 뺏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될까요? 바로 쓰레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누구한테는요 쓰레기가 방패고요, 누구한테는 쓰레기가 입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일전에 공장에 임장을 갔었는데 마당부터 공장 안쪽까지 막 온갖 쓰레기 너저분하게 막 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입찰하면 안 되겠다, 쓰레기 어떻게 치우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요,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게차로 그 쓰레기들을 더 가지고 와서 공장에 쌓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근을 지나갈 일이 있어 보니까 그때는 공장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채무자 입장에서 뺏기기 싫은 물건이면 남들이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만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요, 더 많이 갖다가 일부러 쌓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감이 되면요, 지인을 통해서 다시 싸게 매입을 하던가 돈을 갚아서 경매를 취하고 나선 다시 정리정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채무자가 정말 경매 물건을 빼앗기기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에 값어치가 있다고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장을 갔을 때 그 쓰레기가 막 있다고 그냥 안 돼, 이건 투자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속사정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제보를 받던가 한번 탐문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에 쓰레기가 무단 투기된 사례를 보았는데요. 일반 임대를 준 물건에도요, 이렇게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사라져 버려서 소유주가 곤란을 겪게 되는 사례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시세 또는 시세보다 좋은 가격에 임차하겠다고 접근합니다. 대부분 임대인들은요, 큰 의심이 없이 계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월세를 받게 되죠. 한 달, 두 달 잘 월세가 들어옵니다. 잘 맞춰내면 임대인들은요, 임차를 준 부동산에 관심을 이제 점점 덜 쏟게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월세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한테 연락을 하겠죠?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받습니다. 임대인은요, 애가 타겠죠. 부동산에 찾아가 보면 이미 그곳은 폐기물로 가득합니다. 당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임차 계약을 쓴 사람은 대부분 바지 사장이고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폐기물 브로커가 한 번에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쓰고요, 월세를 몇 달 내면서 임대인의 경계를 늦춘 다음에 한 번에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쓰레기를 왕창 쏟아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주는 어떻게 하죠? 결국 또 다시 내 돈을 들여서 쓰레기를 치우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쳇바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건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3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가능한 한 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의 부동산을 매입하세요.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가 용이한 거리에 있는 부동산을 사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자주 방문할 여력이 안 된다면 인근 부동산 사장님 있잖아요. 아니면 매매를 했던가 아니면 임대를 도와줬던 그 사장님한테요, 부탁을 드려서 가끔 방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초반에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방문을 요청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월세를 높게 준다고 아무한테나 임차를 주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업종,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한 뒤에요,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좋은 부동산을 찾아서 잘 투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 부동산을 잘 관리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부동산 투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 경매에 있어 현장 임장은 정말 필수다. 자, 두 번째, 폐기물이 무단 투기된 물건에 입찰할 때는요, 사전에 행정대집행 비용과 수익률을 잘 따져봐야 된다. 세 번째, 그런데 그 쓰레기가 진짜 폐기물이 아니라 채무자가 일부러 쌓아두는 경우도 있으니까 속사정을 좀 깊이 알아보자. 네 번째, 내 소유의 부동산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관리를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미리 마련해 놓자입니다. 오늘은 폐기물이 무단 투기된 경매 현장에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배울 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집가사랑 경매학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